오늘은 4살 아기 기저귀 가장 쉽게 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주변에 양가 부모님들이 손주 보면 다들 그러시잖아요. 애들 다 떼되면 기저귀 다 떼.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첫째 초에 키우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배변 훈련은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제대로 각 잡고 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사실 오늘 영상 자체가 그 이유에 대한 답인데요. 첫째 초에 키울 때 제가 배변 훈련을 잘못해서 소변은 가리는데 대변은 계속 팬티에 싸는 애매한 상황이 한 2~3달 갔거든요. 그렇다고 다시 기저귀를 채울 수도 없고 결국 팬티만 수십 장 버려가며 2달을 고생하고 나서야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경험 하나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기다려주면 언젠가 된다는 말, 적어도 저희 집 아들들한테는 안 통하더라고요. 4살 아이들 그리고 아이가 2 이상인 집이라면 더더욱 기저귀 떼기는 질질 끌지 말고 단기간에 끝내는 걸 추천드려요. 흔히 권하는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 이게 이 시기에 영리하고 고집센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잘 안 먹히더라고요. 변기에 싸도 되고 기저귀에도 싸도 되는 애매한 환경을 몇 달씩 유지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굳이 놀이를 멈추고 화장실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 남는 건 어디에 싸느냐, 싸지마, 싸지마 하는 부모님이랑의 기싸움 뿐인데요. 거기다 아이가 2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한 명은 배변 훈련 시킨다고 정신이 없는데 어린 동생은 또 동생대로 똥기저귀 계속 갈아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닦느라 체력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폭발하는 아이를 키우는 집일수록 부모님의 체력과 멘탈을 위해서라도 D-Day 딱 잡고서 기저귀를 한 번에 치워버리는 3일 속성 훈련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질질 끄는 훈련은 아이한테도 스트레스지만 부모도 독박육아 우울감으로 밀어넣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3에서 5일 정도 일정을 비우고 집에서 독하게 몰입하면 매달 나가는 기저귀 값이랑 엉덩이 발진 지옥에서 진짜로 해방될 수 있어요. 31개월에서 36개월 아이가 3일 만에 기저귀 떼는 거, 이건 절대 기적 같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제로육아, 힘 빼고 나만의 룰대로 채운다라는 책에서도 이쯤 되면 모두 바로 기저귀를 대부분 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의학 데이터를 보면 이 시기 아이들은 방광에 소변이 찼을 때 느껴지는 팽만감을 대뇌피질을 전달하는 신경계 발달이 이미 끝나 있대요. 쉽게 말하면 몸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속성 훈련을 진행한 가정들 데이터를 보면 흐름이 꽤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첫째 날은 기저귀가 없다는 어색함 때문에 15분 간격으로 집안 곳곳에 실수가 이어집니다. 둘째 날은 실수 빈도가 전날의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고, 셋째 날은 아이가 먼저 변기를 가리키거나 스스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비율이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아이의 방광 조절 능력이랑 학습 속도가 부모 걱정보다 훨씬 빠르다는 건데요. 3일 배변 훈련이 실제로 작동하는 핵심 원리는 딱 2가지입니다. 하이 실종을 통한 촉각 자극이랑 방광 주기의 시각적 구조화인데요. 시중에 일회용 기저귀는 고분자 흡수체가 수분을 순식간에 빨아들여서 표면을 계속 뽀송뽀송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기저귀 안에 소변을 하더라도 축축함이나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애초에 가려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훈련을 시작하면서 기저귀를 완전히 없애고 팬티만 입히거나 아예 하의를 벗겨두면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데요. 소변이 나오는 순간 따뜻한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 찝찝함을 피부로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불편함이 기저귀가 없으니까 내 몸에서 나온 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를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이거는 26개월 둘째 초이 때도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에 엄마 아빠가 15분, 20분 간격으로 타이머를 맞추고 변기로 유도하는 시각적 구조화가 더해지는데요. 방광이 차오르는 타이밍에 맞춰 변기에 앉히는 걸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몸에서 생리적으로 느끼는 욕구랑 변기라는 공간이 강하게 연결되어 조건 형성이 일어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4살 아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눈 뜨자마자 기저귀 없이 팬티를 입혀줍니다. 화장실에 뛰어가는 시간 아끼려고 바지는 안 입히고 밑이 썰렁해야 아이도 나 기저귀를 안 찼구나 를 계속 의식하게 됩니다. 소변별 기혈 자체를 늘려야 하니까 물을 계속 수시로 마시게 하고 수분 섭취를 늘려서 변기 경험치를 강제로 올려주세요. 15분 알람이 울리면 아이를 변기로 데려가 쉬 하자 하고 이야기해줍니다. 물론 아이가 싸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 그냥 팬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것을 닦아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쉬마려워? 라고 먼저 물어도 아니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안 묻고 그냥 화장실에 데려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책도 보여주고 노래도 부르고 1분 정도 기다려주면 졸졸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때 정말 환호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는 그 순간 변기에 싸니까 엄마가 기뻐하고 달콤한 게 나오네 라고 하며 완벽하게 기저귀 떼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육아 커뮤니티나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속성 훈련법에 대한 날카로운 반론들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외적 보상의 부작용인데요. 즉 아이가 배변 훈련을 성공할 때마다 외적인 보상, 젤리나 초콜릿을 주면 배변은 원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리 현상인데 성공할 때마다 주게 되니까 아이가 보상 자체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젤리를 안 주면 변기 사용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소변을 참아버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는 15분마다 바닥이랑 이불에 실수하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가 단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뼈저리게 겪은 이야기인데요. 첫째 초이 키울 때 제가 바로 이 함정에 빠졌었거든요. 초이가 바닥에 실수할 때마다 제가 너무 혹독하게 화내고 감정적으로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소변은 완벽하게 가리는데 대변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려 2달 가까이 대변을 변기가 아니라 팬티에 싸버리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때 엄마 아빠가 실수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면 아이 항문 관략근이 긴장하면서 배변 거부나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었거든요. 게다가 그걸 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똥 묻은 팬티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물론 과거에 저 반성합니다. 이 부작용들을 막으면서도 첫째 때 실패를 발판 삼아 둘째를 훨씬 수월하게 성공시킬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보상 단일화 및 자연 소멸 법칙인데요. 보상을 줄 때 초콜릿, 젤리, 장난감 이것저것 바꾸지 말고 딱 한 가지로 고정하세요. 하리보 젤리 하나, 마이쮸 하나 이렇게요. 아이들은 일주일 정도 똑같이 보상을 받으면 금방 시들해지고 흥미를 잃어요. 배변이 몸에 익숙해지는 시점이랑 보상이 질리는 시점에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외적 보상이 없이도 변기를 스스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감정 로봇 훈련법인데요. 아이가 배변 훈련을 실수했을 때도 너무 화내는 것도 안 되지만 반대로 너무 위로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해요. 마치 감정 없는 로봇 청소기가 된 것처럼 차분하고 건조하게 쉬아가 팬티에 흘렸네. 쉬아는 집이 아니고 화장실 변기에 해야 돼. 다음엔 변기에 하자. 딱 이 말만 하고 축축한 상태로 그대로 아이를 들어서 변기 위에 10초 정도 앉혀주는 거예요. 실수를 했더라도 배변의 마무리는 항상 변기 위에서 끝난다는 걸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계속 알려주는 거죠. 저도 둘째 때는 이 방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고요. 첫째 초이 때처럼 혼내지 않고 실수에도 덤덤하게 대처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둘째 초이는 26개월이라는 이른 나이부터 스스로 변기를 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벽하다고는 못하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소변은 물론 대변까지 곧잘 가려서 기저귀 하나도 안 쓰고 하원하는 날도 꽤 많아졌습니다. 첫째 초이 때 제가 그렇게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진짜 신기할 정도고요. 세 번째는 잠잘 때 분리해서 접근하기. 낮 배변 훈련이 성공했다고 해도 낮잠이나 밤잠까지 억지로 팬티를 입혀서 이불을 오줌바다로 만드는 건 배변 훈련을 실패로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요. 잘 때는 무조건 기저귀를 채우되 그냥 낮잠 팬티라고 불러주며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세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낮잠, 밤잠 기저귀가 계속 젖어 있으면 그건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뜻이니 과감히 밤잠에 기저귀 훈련을 멈추고 밤에만 기저귀를 채워주세요. 그게 오히려 부모와 아이의 모두한테 마음의 평화를 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저귀 떼기는 무조건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니라 올바른 배변 훈련이 바탕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처럼 팬티 수십 장 버리며 고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번에 육아 꿀팁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저랑 같이 기저귀 없는 뽀송뽀송한 육아 라이프 시작해봐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